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리셋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조희진이라고 합니다. 2조의 조항현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홍대에서 온 가수를 꿈꾸는 조항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리셋 프로젝트에 어떻게 하다가 지원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이제 가수인데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드림 리셋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에 떠서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을 얼마 전에 졸업하고 네. 이제 생계를 위해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네. 혹시 음악 하시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사실 네. 매 순간 힘들고 네. 사실 그만큼 매 순간 즐거움도 함께 있고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제가 음악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는 조금 제 자신을 멋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똑같이 시작을 했었다가 네. 이제 조금 더 제가 세월을 살아보다 보니까 음악으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그 한마디로 음악으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고 음악으로 누군가를 이롭게 해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저는 사실 고3 때 네. 입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때도 막 흔히 말하는 뭐 노래방에서 제 노래 좀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저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노래를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작정 그냥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고 싶다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존경하는 가수라든지 롤 모델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의 스승님이신 네.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교수님. 스승님이세요? 네, 대학교에서 네. 그 제 스승님이자 사사님이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네, 엄청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네. 나얼 교수님을 꼽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와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두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남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이유가 또 세상에 나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도 좀 날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비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게 되실지 예상하셨어요? 사실 뭐 세상에 지금 정말 당연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될 줄은 몰랐고 하지만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까지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학연님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지. 음악은 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만져주고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도구, 뭐 의사로 치면 뭐 청진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제일 떠오르세요? 저의 여자친구인데요. 네. 여자친구가 저랑 같이 음악을 해요. 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네.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요. 제가 그 제가 노래하면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기도 하고 또 여기 지원하게 되는데 용기를 좀 크게 준 계기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는 여자친구가 가장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럼 네. 여자친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왜 이러지? 울컥하셔서.
사실 내가 음악 한다고 많이 예민하게 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참 많이 도움도 받는데 정말 고맙고 앞으로 평생 같이 음악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원래 안 그럴 수 그러는. 있어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너무 여자친구분께 고마우신가 봐요. 그쵸. 네. 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뭘 타고나거나 되게 원래부터 음악을 잘했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네. 참 그 같이 5년을 만났는데 네.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노래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막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간에 제가 고생한 만큼 여자친구도 많이 들어주느라고 고생을 했을 거고 네. 제가 또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면 사실 보컬 분들은 이렇게 공감을 하시겠지만 많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과 함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음악으로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음악으로 참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네. 그 이제 제 꿈을 이렇게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지금 이 방송을 뭐 보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하고 제가 조금 더 좋은 이런 음악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조의 임재일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왔고요. 라오나제라는 팀에서 남자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30살 임재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리스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아프리카 BJ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우스 콘서트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다가 네. 이제 거기서 1등을 하면은 드림리스 프로젝트 참가권을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식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운이 좋게 1등을 해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조금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와 이거 영상 촬영해서 빨리 보내야겠다 이러고 그냥 갑자기 촬영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게 돼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방금 BJ라고 하셨는데. BJ도 이제 취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원래 본업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영업직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나제는 어떤 팀인가요? 라오나제는 일단 저랑 친구랑 같이 만든 팀이고요. 사실 친구랑 저랑 둘 다 좀 비전공자예요. 음악을 전공해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심지어 우리 둘 다 공대 나온 약간 그런 팀인데 네. 이제 친구가 이제 작사 작곡 이제 뭐 믹싱 마스터링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끼리 한번 그냥 우리 즐겁게 음악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버스킹 공연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야매로 짬밥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앨범도 내고 약간 이렇게 저희끼리 같이 즐기자고 음악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음악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라오나제라는 팀이 생긴 거는 2015년부터 제가 합류를 해서 같이 음악을 했고요. 네.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건 초등학생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하기는. 어머니가 좀 강력하게 저한테 초등학생의 합창부가 있었는데 합창부를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싫다. 그때 당시에는 약간 남자 아이 입장에서는 합창부는 여자만 들어가는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때라서 여자밖에 네. 없었고 실제로도 남자 저 하나였거든요. 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자연스럽게. 그럼 혹시 존경하는 가수라든지 롤모델이 있을까요? 가장 좀 큰 영감을 줬던 거는 딱 세 분 가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SG 워너비를 되게 좋아했었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김광석님이랑 유재한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세 분이 조금 많은 영감은 주긴 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오늘은 혹시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첫 번째는 이게 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경연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발라드 이미 짜여져 있는 곡의 발라드의 가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이 노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럼 발라드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원래 전통 발라드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뭐 할지 하고 고민하다가 일단 첫 번째가 윤현상님의 이별참 못할 짓이더라라는 곡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가 제가 좀 가족에 대한 노래, 특히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되게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김진호님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두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윤현상님 노래를 선정을 한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윤현상님의 그 느낌, 보이스 네네. 컬러나 혹은 뭐 그렇게 부르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발라드의 감정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노래를 고르게 됐고 두 번째 곡은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서 그 가족에 대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작곡 저희 팀 자작곡 중에도 가족에 대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내 진심이 조금 더 잘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음악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음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거는 고등학생 때 한참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음악을 시키긴 했는데 네. 솔직히 그때는 음악이 뭔지 모르고 뭐 꿈도 없었고 사실 그쪽에 그래서 별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시켜줄 때는 되게 열심히 안 했는데 고등학생 때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또 상황이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진학 아예 못 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고등학생 때 가장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하기 싫어서 만든 게 지금의 팀에서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그렇게 음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뭔가를 하면은 금방금방 질리는 게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취미를 뭘 만들었는데 얼마 못 가고 질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음악은 저한테 되게 오래 한 거잖아요. 그쵸.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면은 지금 뭐 거의 20년을 한 건데 네. 거의 그 정도 한 건데 한 번도 음악 질려 노래 좀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붙잡고 있고. 그럼 혹시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게 되실지 예상하셨나요?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하겠지라는 생각과 될까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잊고 살다 보니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음악이 꿈이었었으니까 네. 지금도 계속 꿈이지만 살면서 오디션이라는 거를 많이 나가봤어요. 저도 네. 고등학생 때부터 오디션을 알게 돼서 뭐 기획사 오디션이든 뭐 대국민 오디션이든 이런 많이 나가봤는데 네. 항상 떨어지니까 너무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나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지 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좀 연습을 해서 했으면 지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 때문에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승까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하고 싶죠.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사실 저도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우승자 음원을 들어봤는데 또 노래도 또 외워서 불러보기도 했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고 네. 좀 진심을 담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노래. 그래서 노래도 마음에 들고 좀 욕심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는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임재일님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같은 팀 친구한테 야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그게 뭐야 이러길래 제가 나 약간 백발이 되어서도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공연하고 버스킹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도 나가서 버스킹 한 번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 음악이란 앞으로 평생 갈 친구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가장 생각나세요? 이 질문 좀 어려웠는데 네. 좀 전에 생각한 게 그냥 엄마가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제가 막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거 TV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한때. 네. 그럼 보는 걸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음악을 시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네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서 좀 어딘가라도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은 엄청 큰 TV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엄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열심히 음악해서 아마 TV에도 한 번쯤은 나갈 수 있게 도전해보는 그런 아들이 될게. 잘 지켜봐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지고 또 가족 사진을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담겨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을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길린 그 시간들이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이조의 홍정빈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27살 홍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리스 프로젝트 지원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음악을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오디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보다가 이게 모집이 떴길래 나의 첫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일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실용음악학과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학생이시네요. 네, 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27살이라는 나이가 네. 좀 있지만 원래 타 전공을 하다가 군대에서 청소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그 한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고 네. 나도 저런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전에 했던 그 학과를 그만두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실용음악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존경하는 가수라든지 롤모델이 있으실까요? 네,
이 영상을 이 드림리스 프로젝트 전 영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박효신님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최다 네, 언급되셨죠. 그렇죠.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관 청소에서 하다가 봤던 분이 그 박효신님의 아,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저렇게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뭐 아직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 박효신님의 노래가 저에게 가장 큰 모티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빈님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방향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했던 건 호텔 조리과를 가고 있었는데 네. 이 호텔 조리과라는 꿈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꿈인데 그때 그 음악을 한번 듣고 저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 음악이. 그래서 저를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음악으로 바꾸게 되셨는데 네. 음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힘들었던 적 많았죠. 이게 사실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입시가 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당연히 한 번에 붙진 못하고 한 재수 정도를 하고 붙었는데 그 재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랄까 확신 없는 그 미래 때문에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운이 좋게 그 실용음악과에 붙게 돼서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네. 그 노래할 때 뭐랄까 다른 일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내가 막막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네. 노래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게 안 떠오르고 그냥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좀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선에서 네. 본선 진출하실지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지원을 좀 늦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준비했어요. 네. 그 사실 전에 제가 학교에서 불렀던 영상을 제출했는데 굉장히 기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승까지 예상하시나요? 예상을 사실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내가 저 작곡가님의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너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노래는 나얼님의 같은 시간 속에 너와 그리고 유재한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그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두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노래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네. 그 저한테 제가 부르는 보컬에 좀 잘 맞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먼저 나얼님의 노래를 정했고요. 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란 노래는 그 전 앞에 했던 노래랑 좀 상반된 노래긴 한데요. 나도 이러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약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곡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제 부모님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겠고 좀 처음에는 좀 말리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뒤에서 꾸준히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 네. 말씀 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너무나도 좀 어색하네요. 네,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처음인데 너무나도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과 함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요. 너무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붙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붙여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남지 않게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다 버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랑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밉진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진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우리 함께한 기억들은 꿈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눈 감아도 잊지 못할 추억에 널 묻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사랑했던 날 모두 사라지진 않겠죠. 우릴 스치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대로 묻어둘래요. 나는요 거짓말처럼 또 하루를 살아가겠죠. 떨어지는 같은 시간 속에 너 이조의 박혜정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올해 24살 됐고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리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다가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제 학교 문화예술학부 사무실 앞에 네. 드림리셋 이제 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참가 자격에 노래를 좋아하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놨다가 네. 계속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야겠다 하고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 그럼 그 음악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시게 된 거예요? 꿈을 키웠다기보다는 저희 집이 이제 엄마를 제외하고 다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되었고 네. 저한테는 맞벌이이신 부모님 그리고 사춘기인 언니들을 속에서 이제 뭔가 힘을 줬던 약간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언니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또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 노래하고 싶다라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못 꺼내고 이제 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고 나서 정말 뭘 해야 할까 하고 이제 해외를 나가서 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엎어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다가 안 되겠다, 난 노래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목소리를 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음. 힘들으셨을까요? 네, 일단 늦게 시작했다라는 압박감도 있었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 내 음악으로 설득해야 한다라는 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지 않고 정말 믿어주시기 때문에 더 네,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음악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너무 바쁘셨을 때가 정말 네.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되게 큰 집에 있었어요. 되게 큰 집에 살았었는데 어두우면 불을 켜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밝은 베란다를 보면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동네에 있던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알려줬던 노래로 그냥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부모님을 기다렸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의 어떤 하루에 또 누군가의 어떤 아픔에 이렇게 목소리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혜정님에게 음악이란 어떤 존재예요? 음악은 전공이 됐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계속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자꾸 네.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쵸.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지쳤었는데 또 지쳐 있을 때 저를 힘내게 해주는 것도 음악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한테 음악은 포기할 수 없는 저와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박혜원 가수님의 막차라는 곡과 또 뮤지컬 서편제의 작품의 한 넘버인 살다 보면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두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곡을 고르는데 정말 많이 시간을 들였었는데 이 두 곡을 고른 것이 두 곡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청춘이라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삶을 노래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게 되실지 예상하셨어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것을 하루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나 떨어졌구나. 그 처음에 문자를 확인을 못했어가지고 나 떨어졌구나. 그럼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다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확인하자 하고 메일을 들어갔는데 이제 합격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합격했다고. 기분 정말 좋으셨겠어요. 어떻게 우승까지 예상하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승까지는 그 우승이라는 압박감에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좀 오늘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그 감사함으로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순간에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제일 떠올라요? 저는 떠오르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께 영상 편지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저의 목소리를 제가 믿지 못할 때도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무대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요. 네, 정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과 함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제 어필을 하자면 저는 어떤 화려함보다는 좀 진정성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사실 가요라는 어떤 이 장르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드림리스 프로젝트 이제 모든 출연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더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네, 이렇게 2조분들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모든 조의 본선이 끝이 났습니다. 탑10에는 어떤 분들이 올라가셨을지 다음 탑10 영상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